발행인 김종환입니다. 10년 전 닮은 또 하나의 수필 잡지가가 진정으로 다른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에세이스트를 창간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결정적으로 북돋은 분이 정경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는 그분은 3년 만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이런 날이면 가장 생각나는 분이 정경 선생님이십니다. 자, 왜 창간했냐? 진정으로 다른 하나가 되기 위해서 창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에세이스트는 과연 무엇이 다른가? 첫 번째, 수필이 산문이라는 것을 자각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수필의 이상적인 폼은 시 같은 수필이었습니다. 시같이 함축적이고 상징적이기를 바랬습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수필가로 꼽는 피천득 선생께서도 자기가 시인으로 기억되지 못함을 서운해하셨습니다. 시의 가장 큰 특징은 애매성입니다. 읽어서 바로 해석되는 시는 좋은 시가 아닙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시가 좋은 시입니다. 그런데 에세이스트는 주장했습니다. 수필은 산문이다. 산문이란 애당초 시의 그 애매성에 질려서 생긴 장르다. 그래서 산문 정신이란 곧 과학이다. 더 이상 함축적이고 추상적이지 마라. 산문 문학의 감동은 구체성에서 나온다. 추상어를 버려라, 관념어를 버려라 등등. 사실 시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추상어나 관념어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수필의 순수성이 아니라 잡식성을 강조했습니다. 소설이 근대의 대표적인 장르가 되었던 것은 무엇도 소설 속으로 흡수돼버리는 잡식성이 있었습니다. 수필이 21세기의 주도적 장르가 된다는 것은 운명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잡식성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같은 수필, 소설 같은 수필, 드라마 같은 수필, 게임 같은 수필 등등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수필의 운명입니다. 겁먹지만 당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가장 알맞는 기법을 사용하여 표현하라. 이것은 한때 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경계의 의미로 에세이스트적 문장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수필의 내용입니다. 아도르노는 아우슈비츠 이후에 서정시를 쓰는 것은 사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수필은 아픔과 상처엔 철저히 눈을 감았습니다. 시나 소설이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자기 몫을 감당할 때도 수필만은 외면했습니다. 항상 아름답고 착한 이야기만을 했습니다. 선비의 문학이라는 말엔 선비의 문학이라고 하고 수필은 작가의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선비의 문학이라는 말엔 서민이 아니라는 무어의식과 함께 현실에 눈 감고 은풍농을 했던 옛 전통에 대한 그리움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문학관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자기 풍요에 대한 자기 만족뿐입니다. 자기 학식을 자랑했고 자기 현명함을 자랑하고 자기 자비심을 자랑하고 자기 뛰어난 감수성을 자랑하고 등등. 그러다 보니 조그만 사건을 겪어도 수필가들 깨달은 바가 태산같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현명하시고 참으로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에세이스트는 문학은 자기 풍요에 대한 만족이나 감사나 자랑이 아니라 자기의 결핍을, 상처를, 고통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의 아픔은 물론
나의 아픔은 물론 너의 아픔도 사회의 아픔도 드러낼 수 있어야 비로소 문학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첫걸음은 나의 상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상처가 치유된다는 것은 고백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능한 상담자를 만나서 처방을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를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즘엔 힐링이 인기 상품이 되었습니다. 참다운 치유는 어떻게 가능한가? 상처받은 본인이 그 상처를 끄집어내서 이리저리 분석해 봄으로써 이것이 성찰입니다. 새로운 시선으로 해석할 수 있을 때, 새로운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 때 이것이 성숙입니다. 비로소 치유 문턱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개인의 상처가 문학이라는 공공장에서 논의되면서 비로소 치유가 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치유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심한 반발을 샀습니다. 이건 날것을 적나라한 폭로일 뿐 문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공적은 사실 일종의 신분론입니다. 우린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 어쩔 수 없이 곱게 자란 사람이거든. 그래서 우린 상처가 없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상처가 없다는 치명적인 상처. 사람은 상처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없다는 것은 이미 성장을 멈추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민한 사람은 부드러운 봄바람에도 생명 자체가 주는 통증 같은 것을 느낍니다. 그 아픔, 그게 상처입니다. 나의 아픔이 아니라 너의 아픔, 타인의 아픔에도 똑같이 아파야 합니다. 전 여기에 이르렀어야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000년 전 그가 나의 죄를 대속했다니, 내가 부탁한 적도 없는데 그가 왜 나의 죄를 대속해서 날 빚쟁이로 만들어라고 따질 판이었습니다. 그리스도라 바로 남의 아픔도 자기 아픔으로 아파주는 사람입니다. 불교에서는 중생이 아파서 보살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작가는 세상이 아파서 자기가 아프는 사람입니다. 내미나 쓰는 이것을 타자의 윤리학이라고 했습니다. 사건을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바로 성찰이고, 사람은 그 성찰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문학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수필이란 어떤 식으로든 성장 수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세이스트의 정체성을 나는 형식적인 면과 내용적인 면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이것이 에세이스트 10년에 대한 나의 보고입니다. 그러면 과연 10년 동안의 에세이스트는 얼마나 성공했는가? 그 답, 에세이스트가 생산해낸 작품 속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답으로 한국수필 당대 10년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나에게 1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 벅찬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좀 유능한 사람이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발전을 이루었을 터인데 워낙 무능해서 겨우 여기밖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무능한 사람과 뜻을 함께 하시고 긴 시간 함께 걸어오시느라고 고생하신 에세이스트 이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평생 이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의 협조가 없었다면 오늘의 에세이스트는 불가능했습니다. 에세이스트는 내부 힘만으로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고마우신 분들은 훌륭한 업무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선배, 동료, 후배 작가님들입니다. 저의 편집 제1원칙은 그가 누구라도 훌륭한 작가라면 놓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새로움이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가장 앞선 사람들이 한 발 또는 반발 앞으로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세월호입니다. 저는 그분들을 찾았고 그분들은 기꺼이 가장 좋은 업무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분들의 전폭적인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의 SST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는 SST의 앞으로 10년을 낙관합니다. 이것은 SST만의 10년이 아니라 한국 수필 앞으로 10년입니다. 앞으로 수필집들이 날개 돋은 듯 팔려서 수필가들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수필 문학의 가능성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필에서 오늘의 문학이 봉착한 고민을 해결할 새로운 징조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문학은 위기에 빠졌다고 합니다. 문학의 종언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문학이 더 이상 오늘의 현안에 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물론 여러 방법으로 말할 수 있지만 문학내적으로 말하면 자아의 세계와의 동일한 서정 원리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정 원리란 내가 슬프니 세상이 슬프다는 자기 동일성의 원리입니다. 시인이 슬플 때는 그는 꽃을 보고 그 꽃이 슬프다고 합니다. 이것이 서정이죠. 이게 자아 동일화는 나르시스일 뿐입니다. 나르시스의 세계관은 내가 없으면 세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퇴출된다 하더라도 세상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잘 떠돌아갑니다. 그 답을 모를까요? 아니올시다. 낙감의 용어를 빌려서 설명하면 자아에서 주체로 타인에게서 타자로입니다. 저는 그 징조를 바로 오늘날 수필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정신적으로 크나큰 위기에 빠져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대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종교적 믿음도 사회 국가에 대한 믿음도 이웃에 대한 믿음도 잃어버렸습니다. 가정마저도 빠른 속도로 해체되어 갑니다. 전철을 타보면 모두가 콜을 받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천재가 만든 스마트폰이 문명의 이기가 아니라 잘못 쓰면 엄청난 괴물을 부르는 미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자극에 반응하도록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주체성의 확립입니다. 그 주체라 에고가 아니라 그 주체란 에고가 아니라 그 주체성을 확립하는 가장 확실한 도구, 그 도구가 바로 수필입니다. 저는 그 극복 징조를 2015년 올해의 작품상에서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SST 지면을 통해서 깊게 논의할 것입니다. SST는 창간 10주년마다 새 기분을 진작시킬 새로운 진영을 짰습니다. 기존 수필계의 주요 중심으로 짰던 편집위원들을 모두 편집고문으로 모시고 대신 새로운 편집위원을 짰습니다. 편집주관의 조정은 선생입니다. 그리고 편집위원으로 9분의 새로운 분들을 모셨습니다. 강병기, 김병기, 김현숙, 김양남, 변혜선, 이미서, 정수명, 정혜균, 지은기 선생입니다. 이 진영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매년 일정 부분 새롭게 교체해서 새로운 기운을 항상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칼 야스퍼스가 말했습니다. 자기 성을 쌓는 자는 반드시 파멸합니다. SST는 지난 10년을 자기 성을 쌓는 기간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다만 극복하고 건너갈 뿐 절대로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하고 변할 것입니다. SST 창간 10주년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경양 각지에서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께 머리 숙이고
말씀드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한 필감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